원인가 15만 원인가. 1억 하면 너무 좀 그렇고 그냥 비현실적이고 뭐 1000만 원이라 칩시다. 1000만 원 딱 사면 수수료 15,000원 나왔다고요. 15,000원 맞네. 근데 이제 공짜로 하게 되면 1,500원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수수료 그 신용 반대 매매를 때리게 되면 0.5가 0.545 정도 나가버리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가 한 방에 6만 원 나가요. 이 신용 반대 매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사들은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내색은 못하지. 장 죽여놨는데 반대 매매로 돈 벌었다 그러면 내색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항상 여러분들도 자한권이 오르겠다 싶으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개미가 제일 많은 게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한쪽에 놔둬요. 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장이랑 같이 보면 보시다가 다시 이제 만약에 코스피가 2175 여기 찍잖아요. 그럼 그때 따라 붙어도 돼요. 무슨 아시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요거 2170 여기 자리 월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가 찍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올라와 버립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그냥 머릿속에 코스피 지수가 지난 목요일날 시가를 벗기면 이미 그게 벗겼을 때는 키움증권의 주가는 8, 9만 원 올라올 텐데 그냥 사요. 예. 한 7, 8%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온라인 제가 아침 중에 일주일에 2번 키움증권을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예. 다우그룹은 다 알짜예요. 그건 아시죠? 다우그룹. 다우. 예. 예, 다우그룹이 키움이잖아요. 예, 키움. 약간 이거는 좀 그런 이야기인데 엑서원이라고 있죠. 전문가 집단. 네. 전문가 있어요. 이것도 이쪽과 제휴된 거예요. 예. 엑서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플랫폼 치고는 되게 좀 변동성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이런 것도 있어요. 티 안 나게 키움이 전문가 사업도 있어요. 또 티 나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 자체는 그냥 제가 여담삼아 드린 이야기고 결정적으로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냥 속으로 정권주는 혹시 내리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평소보다 반대 매매 터지면 터질수록 떼돈 벌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심한 거. 신용 쳐가지고 박살났다 칩시다. 예, 신용 쳐가지고 원래 내 거만 매매했으면 1억이 뭐 한 5천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신용 매매하면 1억이 만약에 뭐 2, 3천 가는 것도 시간 문제거든요. 확 레버리를 키웠으니까. 제가 오랜 경험상 겪어봤는데 내가 내 돈으로 까먹는 사람들은 그냥 요것만 해요. 근데 신용 치다가 딱 이렇게 되잖아요. 무조건 또 신용 쳐요. 그건 사람 심리예요. 신용 쳐가지고 내 돈 2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매매하다가 종목당 한 500만 원씩 20개 정도 사보다가 다 박살나가지고 2천만 원 되면 500만 원씩 4개밖에 못 사잖아. 그럼 500만 원 못 사. 사람 심리상 300만 원 산다고. 또 신용 쳐요. 그러니까 신용이 나쁜 건 아니야. 저는 신용이 나쁘단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신용으로 사는 것은 내가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진짜 짧게 해서요. 짧게. 진짜 신용 물량에 대해서는 손절은 가려야 돼요. 그게 어떤 변수에 따라서 나오든 말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항공우주를 만약에 신용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는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시가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신용 물량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예? 진짜예요. 삼성바이오를 내가 신용으로 샀는데 요때 갖고 있다 요때까지 기다렸다 칩시다. 내려오네. 근데 어저께인가? 요때 이렇게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일단 시중 물량부터. 왜냐하면 똑같아. 귀신같이 딱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느낄 텐데 내 거 딱 반대 매매 나가면 바닥 찍어요. 그런 거 많이 봐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옵션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날 풋옵션 매도자는 깡통을 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이러니하게도 지수는 그만큼 그 다음날 다 올라버렸어요. 그럼 옵션이란 거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풋 매도자가 여기서 하루만 버텼으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지수가 1.5% 올랐으니까. 떼돈까지는 아니도 무지하게 손실을 커버하는 건데 그 하루 차이 때문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기라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신용도 마찬가지. 지금은 중요한 건 시중도 쓰라는 최소한 장이 박스권을 행보하거나 아니면 상승장일 때는 늘리세요. 당연히 늘려. 뭐. 근데 지금은 조금 상식이 안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상식이 안 통하는 장이 지금은 절대 늘리면 안 돼요. 내가 손실을 만약에 커버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참 볼게요. 제가 최근 사이에 뭐 했죠? 네이처셀 해가지고 끼케 한 2, 3% 뛰기 하죠. 요날 사서 요날 파는 거 하죠. 예? 어제 RFH 사가지고 코딱지만큼 먹죠. 한 2%, 2%. 어제 엠코르셋 사가지고 또 코딱지만큼 먹죠. 3, 4%. 지금은 약간 이런 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올릭스 같은 바이오 주식들은 잘 갖고 있다가 그냥 어차차 하니까 그냥 손실이 두 자릿수 나버리는 자리예요. 예? 그 뭐야. 다른 한편으로는 앤디 포스가처럼 잘 보시면 오 하다 갑자기 확 시세 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이 지금 좋지는 않은데 앤디 포스도 그렇고 최근에 동양파일도 그렇고 뭐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럼 요새 왜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비스는 왜 그랬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모비스 말고 잡주 모비스 모비스도 그렇고 뭐 두올도 그렇고 예? 두올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아이디스도 그렇고 예? 생각보다 장이 이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차트 매매하는 물량도 많아요. 근데 차트 물량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 오늘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이렇게 죽을 재료예요? 마이너스 7% 갈 거냐고 재료가. 아니잖아요. 코스온이라는 회사는 조그마한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유한양행이 우리가 아는 상당히 큰 회사 노량진에 있잖아요. 유한양행이 무려 얼마야 이거 350억을 써가지고 최대 주주가 아버지가 유한양행이 돼요. 얼마나 큰 호재예요. 조그마한 개인 기업이. 근데 장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딱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식은 호재라도 시세에 반응해야 돼요. 그냥 시가 팔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장이라니까. 이런 장. 지금은 저도 마치 여러분들한테 자꾸 종목 말하다가 좀 빠지는데 만약에 제가 위닉스를 아까 오늘 장중에 한번 사보자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 기준으로도 완벽한 매수 신호는 아니에요. 일단 6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얘는 V자가 나왔어요. 딴 애들은 다 U자인데 시장도 U자인데 그럼 시장보다 강하지. 시장은 지금 U자잖아요. 근데 종목이 V자가 나왔어요. 그럼 당장히 강한 거죠. 시장보다 강했어. 그럼 오케이예요. 두 번째가 60일선 돌파니까 바닥주 제가 많이 했던 패턴이라 근데 보면 요때도 돌파와서 빠져버렸고 돌파에도 빠져버렸어요. 그럼 저라면 저는 3세판에 배팅해요. 두 번째 제가 공략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추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는 그는 왜 그러냐면 패턴상 얘가 패턴상 이렇게 60일선 돌파하면 요런 게 나오더란 걸 염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처음부터 내가 한 방에 사는 게 있고요. 예? 한 방에 살 게 있고 요런 건 당연히 어느 정도 놀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오고 그냥 가면 땡큐 베리마치 그냥 짧게 나와야 돼요. 왜? 여기가 엄청 강한 음봉이 있으니까. 보이죠? 이거 뭐 다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옛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니까 잡을 수 없고 여기서 하나 얻어맞았잖아요. 거래량이 많고. 그럼 여기가 딱 지금 14,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항을 생각을 해요.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때 14,500원은 60일선가에 매물이 엄청 짓눌려 있을 때고 이만큼이나 지금은 뚫었을 때예요. 같은 위치인데
이때는 미는 힘이고 이때는 땡기는 힘이라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많이는 못 먹어요. 지금 그렇게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게 차트 함부로 믿지 마세요. 비덴트의 차트인데 이게 차트는 되게 좋은 차트처럼 보여요. 비덴트, 비트코인 관련주. 자, 똑같아요. 이게 아까 위닉스라 보면 돼요. 이렇게 돌파하면 원래 매수예요. 근데 시장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다음날 가는 놈도 있고 이렇게 쉬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돌파할 때 살 때는 100주 중에 반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날 살 수도 있고 저라면 이날 안 사고 거기다가 다음날 시가에 사요. 시가는 중간에 사는데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닉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분명히 매수는 맞아. 근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베팅 자체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단타든 중타든 마찬가지예요. 샀는데 날아가면 중장기 되는 거지 뭐. 가다 말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그 차이예요. 아까 누가 종목 문의를 하신다는데 안 해주셨네. 그래서 장은 오늘 조금 오름만 놓고 보면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원화가 또 뛰어버렸고 중국은 지금 오늘 개박살 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3% 빠졌는데 계속 말씀드렸어요. 짱깨 정신은 펀드 있으면 다 팔라고. 중국 증시 2500 깨는 거 시간 문제라고 예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빨리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은. 네, 나스닥 선물은 좀 더럽긴 한데 중국이 오늘 빠진 거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중국 이야기예요. 오늘 뭐 중국이 갑자기 무역 분쟁 물론 그런 일주도 없잖아 있었겠죠. 협상에 대한 난항. 예? 근데 아까 정시가 빠질 때는 제가 체크를 했는데 뭐 증권사 뭐 주식 담보대출 이런 거 규제 완화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규제 강화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빠진 거는 일본도 빠졌으니까 뭐 시장 전체적인 힘에서는 뭐 해석을 할 때 뭐 금리 인상에 따른 뭐 FOMC 의사록의 어떤 매파적 발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미국이 사실 11월 30 이달 31일 2일날 금리 발표가 있는데 주 추세를 보면 일단 미국 증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드리면 미국 증시가 진짜 다시 저점을 깬다. 그러면 글로벌 다 박살나는 거고 그냥 글로벌 다시 박살난다 보면 되고 예? 글로벌 같이 죽자 보면 되고 그러니까 뭐 금리는 띄고 달러는 강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미국이 잘 버틴다 그러면 우리는 아쉽게도 디커플링은 당연히 있어요. 폭등은 못해요.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왜? 미국이 잘 버텨버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미국만 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점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는 되게 낮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뭐 실적 발표 많이 하는데 제가 좀 강조드립니다만은 제발 현대차에 다니시는 분 아니라면 제가 현대차를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실 텐데 쳐다보지 마세요. 자동차는. 네, 차트는 만약 현대차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요. 네, 현대차는 장을 땡길 수가 없어요. 포스코도 지금 올해는 이제 다 제가 볼 땐 포스코도 아마 연말로 갈수록 계속 빠질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자동차, 철강은 웬만하면 좀 어렵다 보는 거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한 뭐 LG화학도 요새 좀 힘듭니다만 이는 2차전지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다른 애들 뭐 롯데정밀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계속 땅굴 팔 거예요. 괜히 이런 거 화학주는 왜냐면 화학주라는 게 왜 그런지 화학을 왜 그래요. 화학주는 경기 주식이요. 중국 주식이에요. 아직도 중국의 비중이 큽니다. 경기를 많이 타요. 근데 지금 시장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반도체도 어려워요. 계속 반도체도 어렵다고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바뀌질 않아. 올해는 이번에 작년 11월 달보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계속 반복은 그래도 그나마 2차 전지를 해야 돼요. 예? 그나마 2차 전지 하고 수소차는 제발인데 하지 마시고 좀 물려 계신 분들 그냥 살아날 그 생각만 하세요. 뭔 수소차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MB 때 여기 다 큰 회사들은 정치권 문제인데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물론 현대에 다니신 분들 좀 오해 마세요. 제 생각이니까. 저기 신사옥 젓는다고 저기 삼성동 역삼동입니까? 한전 부지만 안 사고 그 돈으로 전기차에 투자를 했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어설픈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말고 압도적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끼었겠죠. 요게 대해서 이권도 많았잖아요. 한전 부지. 뭐 그런 게 한두 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저는 뒤처져 있다고 봅니다. 예, 수소차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아마 전기차가 먼저 대중화되고 났어야 이미 이제 수소차가 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리고 글로벌 메이커가 치고 나가야 되지 현대차가 세계에서 수소차의 중심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는 왜 그렇죠? 자동차의 중심은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에요. 한국은 땅도 작고 굳이 한국에서 집집마다 수소차 한 대씩 있어봤자 수소차가 세계의 주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의 전기차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이오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삼성 바이오로스는 저는 이재용 풀어줄 때부터 이미 답 나온 겁니다.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스는 이재용이 나오면 순간부터 어차피 삼성 바이오로스의 어떤 뭐 페널티는 받을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말하는 회계 부정을 해가지고 상폐가 그러지 못 가요.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 건드렸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금감원과 금융위의 기싸움입니다. 근데 금감원이 한번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명백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지금 늘어지고 그런 겁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스가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별로 그런 건 좋지 않게 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꼼수를 썼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흠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삼성 바이오로스는 바닥을 잡을 거예요. 예, 그리 봅니다. 그렇게 차트는 그게 뭐 차트를 가지고 분석할 건 없어요. 예. 사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스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면 또 얘만 조금 안지되면 딴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신라젠 진짜 한 10만원까지 올리고 싶은데 돈을 가지고 삼바가 이러니까 불안한 거야.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호재가 무지하게 많은데 예? 근데 셀트리온은 사실은 외국인의 영향이 많이 커요. 예. 오늘도 공매도 13만 주 치는데 외국인 비중이 좀 커서 그래요. 지금 하루에 20만원씩 공매도를 쳐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외국인들이 좀 많은 거는 아직도 20%는 갖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공매도 많은 거 어제 오늘 아니잖아요. 지금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런 건데 삼바가 아마 제가 볼 때 삼바가 안정화되면 셀트리온은 또 금방 안정화될 겁니다. 예,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저의 마음 상당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처음 다시 목요일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시장은 반등한다는 거고 다시 목요일 저점을 깨서 종가가 마감했을 때는 뒤도 보지 말고 인버스 사자. 이게 제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뭐 내일장에 이제 양봉이 나오려면 다 필요 없고 미국이 약하게 출발해가지고 예, 지금 잘 좁히는군요. 하여튼 짧게 장 죽은 거는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면서 미국장이 그래도 어저께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찌로 마감을 했잖아요. 전부 다 꼬리 당겼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약 후강으로 마감되기를 바라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고요. 예. 제가 영상을 올려둘 거니까 차후에 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향 방송이라 지나고 나면 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본업에 바빠서 공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예,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